네, 온라인 학습 때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방법을 매주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요즘처럼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시기에는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뭔가 그 좋은 취미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집에서 하는 취미예요. 네. 수학 공부가 있답니다. 진짜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만하네. 예. 말 그대로 이제 수학 공부하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미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잠깐 조금 이게 아니라 무려 전년 대비 수학 관련 서적 이 판매량이 무려 40%가 증가했대요. 40%요? 예. 와.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필근 씨가 좀 일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요? 일단 수학 관련 서적은 아니지만 제가 네. 또 이제 이 수학 요 말미에 제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수학 동화. 아하.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위인 전집을 한번 싹 샀습니다. 이야. 더 이제 얘기라도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래서 또 이제 책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대단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책이 팔리는 거에 일조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삼겹살이면 또 모를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볼 때마다 삼겹살이 먹고 예. 싶어갖고. 어쨌든 잘한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네.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좀 인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손은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생님, 수학 관련 서적을 사는 어른들이 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수학은 우유부단하지가 않아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맞히는 쾌감으로 일할 때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맞췄을 때 어떤 쾌감. 그렇죠. 게다가 온라인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수학 공부를 봐줘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나도 수학에 관심 좀 가져볼까 하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학이지만 어른 돼서 접해보면 막상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수학 공부를 취미생활로 강추합니다. 아니 수학 공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오히려 풀어줄 수 있다는 정말 놀랄만한 소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반가운 소식과 함께 우리 온라인 학습 시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능력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습관을 들일 수 있을지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이상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상준 교수님은 이제 직접 자녀분을 직접 초등학생 아들을 가르치시는 걸로도 유명하고 이 너튜브를 통해서 네네.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 보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냥 강력 요청. 우리 엄마 아빠들이 수다학에서 꼭 우리 이상준 교수님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어렵게 모신 거죠. 먼저 오늘의 이제 키워드를 시원하게 공개를 한 이후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 학습 시대, 자기주도 학습 이 습관을 잡는 방법.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부모 지도법입니다. 부모 지도법. 오. 지금 다 텔레비전 앞으로 가깝게 모이셔야 되겠습니다. 오셔야 돼요. 예. 네, 그 학습 습관 잡는 거를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혼자서 잘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잡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잘 잡아주고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도법이라고 하면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것부터 네. 평소에 아이들과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네. 자연스럽게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 아이가 공부를 더 좋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등 지도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올바른 지도법으로 아이들이 고학년까지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야, 기대가 바로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순간이지요. 네. 제가 지난 학기에 온라인 개학 프로그램 2학년 수학을 가르쳤는데요. 네. 그때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네네네. 사실 부모님은 그 선생님들보다도 아이들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를 하면서 더욱 아이들이랑 돈독해지고 그리고 학습 동기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좋은데 좋은데. 문제는 가르치려고만 하면
꼭 목소리가 커지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싸움이 싸우고. 일어나고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싸우는 순간 물론 그 부모 자식 관계도 문제긴 한데 그보다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네. 아이들의 수학 흥미를 키워줄 수 있는 꿀팁 오늘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딱 나온 이 얘기처럼 뭐 온라인 학습 시대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집에서 엄마 아빠와 이 함께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들하고 싸운다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분위기는 뭐 그쵸. 싸우는 네. 분위기처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분위기를 잘 이렇게 사이좋게 유지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절실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이실직고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듣고 저도 좋습니다. 네. 사실은 아이랑 많이 싸워가지고. 그러세요? 근데 네네. 아이들과 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은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고 사소한 것으로도 언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공부를 가르칠 땐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냉랭한 분위기 대신에 아이들이 수학을 좀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대화로 수학 시간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연으로 지도할 때 대화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화법. 아니 저희 수학에서는 늘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수학에 재미 있으려면 좀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같이 좀 떠들면서 층간 소음이나 이런 정도는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가급적 아이와 대화하고 좀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좋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꿀팁도 아마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우리 이상준 교수님의 강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수학은 논리적,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강해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특징을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중 저는 오늘 아이 맞춤형 대화를 통한 수학 지도법에 대해 수학 교수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한 수학 지도법 그 첫 번째,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라. 요즘 수학책들을 보면 예전과 달리 예시가 굉장히 많아졌죠. 원형의 피자를 사람 수에 맞게 똑같이 나누어 봅시다. 사각형의 열쇠고리 중 빨간색으로 된 열쇠고리는 모두 몇 개일까요? 식의 예시들이 교과서에 자주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별 재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들은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를 할 때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공부할 때도 아이의 관심 분야인 축구나 야구를 접목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문제가 A반 학생이 10명이고 B반 학생이 10명인데 A하고 B반에 같이 있는 학생이 3명이다. 그러면 A 또는 B반에 있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하는 교집합과 합집합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A, B반 학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로 바꿔 말하는 거죠. 축구부가 10명이고 야구부가 10명인데 축구부하고 야구부에 동시에 가입한 학생이 3명이 있어. 그러면 이 반은 축구 또는 야구를 하는 학생이 몇 명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두 문제는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아이는 자기가 흥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의 관심사와 연관 있는 예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 용어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개념 설명을 할 때는 용어를 쉽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약수와 배수를 가르칠 때 그냥 배수는 곱해서 나오는 수야, 그냥 외워 하지 말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학년 1학기 약분과 통분 단원에서 통분의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통분이라는 말을 설명해 줄게. 통분은 통할 통 나눌 분의 한자어를 한다. 즉 통하는 분수라는 뜻을 줄임말처럼 줄여서 통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통한다는 걸까? 분모가 다른 분수들의 분모를 통일되게 하는 거란다. 다시 말해 분모를 같게 하는 걸 통분이라고 하는 거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5학년 1학기 단원 중에 약수와 배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책에 있는 정의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외울 것이 많다고 느낄 겁니다. 그럼 아이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이용해 볼까요? 아들아, 배수란 말을 설명해 줄게. 2배, 3배, 4배 이런 말 있지? 배수란 말은 2배, 3배, 4배처럼 몇 배가 되는 수를 줄인 말이야. 너 생파 알잖아. 생파가 생일 파티를 줄인 말인 것처럼. 다음으로 두 수의 공배수를 설명해 줄게. 공배수도 별거 아니야. 그냥 공통배수를 줄인 말이야. 아까 생파처럼. 마지막으로 최소 공배수는 무슨 말일까? 최소란 말은 가장 작다는 말이니까 최소 공배수는 여러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해. 그러면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뜻을 한번 말해볼까? 이런 식으로 요즘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과 줄임말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겠죠.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설명하면 아이가 수학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상적인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한 대화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꾸준히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분명 수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가져다가 그걸로 예를 들어주면 당연히 아이는 뭐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엄마 아빠도 네, 설명하면서 부담도 없고 이런 방법을 네, 참 미처 몰랐네요. 우리 아이는 연 날리는 걸 좋아했어요. 연. 요즘에는 신나게 못하지만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기억해놨다가 마른 모를 설명할 때 너 연을 만들어서 날리는 가오리연 모양, 그게 마른 모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취미와 관련된 대화로 예시를 들어주면 마른 모에 대한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겠네. 그 순간에 그냥 마른 모는 평생 기억날 것 그쵸. 같아요. 한 번에 쫙.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뭐 아예 한 명 한 명 모든 관심사를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수업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 길이재기 단원이 있어요. 그걸 공부한다고 하면 온 사방 교실에 있는 물건의 길이를 다 재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필통, 가방, 책상. 신발장, 뒤에 있는 사물함 다 잰 다음에요. 직접 잰 걸 서로 묻고 답하기도 하고 재보기 전에 이게 더 길까? 저게 더 길까? 예측한 걸 퀴즈로 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그때 맞히는 아이들의 뭐 반응이 난리 나지. 신나는 막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맞았다! 이러면서 야, 내가 맞췄잖아. 이러면서 난리 야, 나죠. 필통이 어떻게 사물함보다 기냐? 그러니까 뭐 이런 내가 거. 맞췄지.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지도하라고 해서 꼭 앉아서 풀면서 뭐 문제 풀어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활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묻고 답하고 집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실생활 속에 있는 얘들로 대화를 하면 좋은데요. 필근 씨, 장난감을 사려면 5,000원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3,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가 더 있어야 할까요? 2,000원이 더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수학과도 가까워질 테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느끼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장난감을 사려면 5,000원이 필요한데 3,000원밖에 없으면 글쎄요. 아예 어차피 못 사니까 이 돈으로 빵 사 먹자 이러지 않을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대단한 출연자입니다. 네. 어쨌든 취미생활을 이용한 요 대화법이라던가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대화하면서 설명하다 보면 사실은 뭐 부모님들하고 이게 우리 자녀분들하고 싸울 일이 아유, 그럼요. 정말 1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지도할 때 어떤 요 대화의 중요성을 일단 잘 알겠고요. 또 어떤 걸 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해나가면 좋을까요? 앞서서 평소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도 네. 지도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족 여행을 갔는데 네네. 숙소에서 좁고 깊은 틈에 아이 프로펠러 장난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당황해서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줬죠. 낚시하듯이 건져내면 어떨까? 낚시. 이렇게 낚시. 던져만 줬어요. 아니 낚시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지. 애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제가 정신연령이 비슷한 거 봐요. 수준이 딱 맞네요. 예. 화를 냈어요. 처음에 낚시도 없는데 낚시 사러 가야 되냐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함께 고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 바늘 역할을 할 것과 낚시 줄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한데 책방 사면은 공기 통하지 말라고 꼬아서 막아놓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거 묶는 거 이렇게. 철사끈 같은 요만한 거 예, 이거 예.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낚시 바늘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낚싯줄은 치실이 있어서 치실을 이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즉석 낚싯대를 만들고 야. 결국 장난감을 이렇게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셨군요. 네. 오. 언뜻 이게 수학적 사고력이랑 무슨 관계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얻어낼지 궁리하는 건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죠. 어려운 서술형 수학 문제 풀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킬이 있는데 네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라는 스킬도 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내 내 편이야라는 편이야. 스킬이 있다고요? 스킬이요? 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아이 학습량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는 선심 쓰는 척 빼줍니다. 네. 여러 장 중에 하나를 빼는 건 아니고요. 그 각 페이지에서 일부분씩 반복되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빼준 것 중에서 몇 점 이상 맞으면 더 안 풀어도 된다. 왜냐하면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이러면 문제를 덜 풀려고 저희 애 같은 경우에 더 집중해서 답을 맞히더라고요. 그래야 빨리 이거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법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이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는 척만 해주셔도 학습 동기와 의욕은 올라갑니다. 야, 정말 아빠랑 사이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쓰면. 야, 대단합니다. 그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스킬. 네. 요거 이제 저도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야죠. 효과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온라인 학습 시대에 아주 효과적인 올바른 지도법, 학부모의 올바른 지도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저학년은 이제 사실 뭐 그렇다 쳐도 고학년의 학습 지도 이 부분은 진짜 모든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뭐 난 몰라. 난 아빠는 저학년밖에는 못해. 아니 그냥 막 딱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야,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이건 방법. 알아야죠. 맞아요. 제가 5, 6학년을 많이 가르쳐 왔거든요. 네네네. 특히 고학년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맞아. 어려워요. 서술형 문제에 답을 적는 게 어렵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반 친구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네. 네가 쓴 서술형 답안을 3, 4학년 동생들이 읽었을 때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친절하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이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써봐라. 오.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최대한 자세히 풀어서 쓰려고 해요. 그렇겠네. 오. 예를 들어서 4 이상 12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네. 4의 배수는 무엇이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네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4 이상 12 미만인 자연수는 4, 5, 6, 7, 8, 9, 10, 11, 2다. 4의 배수는 4를 1배, 2배, 3배, 4배 한 수인 4, 8, 12, 16 등등등등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4 이상 12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는 4와 8인 것이다. 이야, 정확하네. 아주. 나 이해했잖아. 야, 이거 지금. 막힌 게 나 이해했잖아. 뻥 뚫렸어. 야, 나 알았잖아 이제. 야,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오. 훌륭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쉽게 쓰려는 과정 자체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문제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정리하는 능력까지 덩달아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부모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요. 자, 아이가 작성한 답안을 보고 나서 혹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네. 혹시 여기 이 부분은 무슨 뜻이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니? 자, 그렇게 물어보고 학생은 또 답을 하겠죠?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서술형 답안의 완성도를 조금씩 또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야, 좋다. 야,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예. 진짜 알찬데요. 네네. 자, 근데 그렇다면 자 서술형은 이제 지금 좀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느낌이 좀 오셨을 텐데 네네네. 이 수학 개념은 사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참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아이들한테 실제로 학교에서 이것도 쓰는 방법이에요. 네. 처음 분수의 개념을 배웠을 때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대체 3분의 1이 뭐죠? 4분의 1이 뜻하는 게 뭐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생활 속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자가 있다면 네. 자, 우리 아이 피자 좋아하지? 자, 피자 한 판이 이렇게 있어. 그거를 똑같이 4등분한 다음에 그중에 한 조각을 꺼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한 조각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가 한 조각이죠 뭐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하는 거죠. 조각이라는 표현 말고 판이라는 말을 붙여서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판은 아니잖아. 그럼 아이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4등분 한 거 중에 하나를 꺼낸 거니까 4분의 1 판이구나. 이래서 분수의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이해했잖아 지금. 저도요. 예. 아, 저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런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뭐 생파.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을 줄여서 써? 이런 것보다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나 어떤 이런 것들 관심사라든가 뭐 피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뭐 축구라든가 뭐 삼겹살이라든가 네, 이런 관심사를 이용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뭐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그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게 좀 일단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좀 정확한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차분히 살펴보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네네. 바로 그거는 앞에 공부한 단원의 단원 평가를 아이가 풀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가 채점을 하면서 네. 어느 과정에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 단원이 끝나면요. 네. 빈 종이를 이용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쓰는 연습을. 네. 그 빈종이 학습법은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요. 네네. 한석봉 어머니가 한석봉이 어둠 속에서 글을 잘 쓰도록 지도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빈종이에 배운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정리해서 적을 수 있다면 개념이 확실해지고 문제풀이가 쉬워질 겁니다. 야, 자 이렇게 참 알찬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마무리하시기 전에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대화가 중요하다, 이야기가 중요하다 네. 많이 나왔는데요. 평소에 일상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세요. 꼭 학습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네네. 그러면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겠죠. 이것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학습에서의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학년, 고학년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한 주간 공부하게 될 학습 진도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알고 아이를 이끌어 주시는 노력, 관련 영상이나 책들로 먼저 수학의 호기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솔선수범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대화와 학습법으로 아이를 좀 더 수학에 더 가깝게 네.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필구 씨? 할 수 있죠, 할 수 그래요? 있죠. 네. 오늘은 또 이 정말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딱 맞는 분을 또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어머니 신사임당이에요. 조선 최고의 학자인 아들 율곡이이를 비롯해 7남매를 훌륭하게 키워 세계 최초 모자화폐 인물의 주인공이 된 그녀. 과연 그녀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쳤던 걸까요? 먼저 신사임당은 7명의 아이들 앞에서 늘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책을 읽은 뒤 뜻깊은 문장을 하나씩 종이에 적어 집안에 붙여놓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책과 가까워질 수 있었지요. 또한 그녀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즐겼답니다. 항상 아이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며 눈높이에 맞춰 얘기하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아들 율곡이이와 학문적인 내용을 편지로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대화하곤 했지요. 이처럼 솔선수범의 자세를 유지하며
공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던 부모의 효과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그 결과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인 율곡이이, 조선 3대 여류 화가로 꼽히는 맏딸, 검은고와 서예의 대가 막내까지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신사임당처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며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건 어떨까요? 야, 저는 한석봉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했는데 네네네. 어떻게 다행히 네. 진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좀 친구처럼 아들이랑 학문적인 얘기도 나누고 뭐 그랬다는 아주 유명한 정말 대표적인 뭐 어머니죠. 예. 뭐 정말 그 말하자면 홈스쿨링이죠. 아하. 그 시대부터 홈스쿨링을 시도하신.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네. 네, 뭐 저희 부모님도 수학을 되게 엄청 잘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 저를 돌봐주시는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수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네. 아이에게 또 부담 주지 마시고 아이하고 공감하시면서 즐겁게 수학 지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학습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온라인 학습 시대다 보니까 이 부모와 함께하는 집에서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뭐 어렵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대화에 신경 써주시고 조금만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수학 학습 시간 뭐 아주 즐거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이상준 교수님, 손은지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